안녕하세요. 이호근의 텐텐텐입니다. 주말 푹 쉬고 돌아오셨나요? 어떤 네. 일 하셨어요, 주말에? 주말에요? 뭐 자전거도 좀 타고 오. 수영도 좀 하고 오. 철인 3종? 네. 역시 또 요새 시청자분들께서 휴근 매니저님 등에 올라타고 싶다라는 네. 말 때문에든지 열심히 등 해야 근육 됩니다. 열심히 네. 운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또 업황 이야기,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페덱스 충격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네. 또 유럽, 아시아 증시까지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FOMC도 앞두고 있는 만큼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페덱스가 이제 그 시작에서 이제 부담이 됐던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아직 이제 확정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제 경계는 하지만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크게 경기 침체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FOMC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그 연준에서 어떤 이러한 의사 결정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큰 이벤트만 잘 넘긴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으니까 이 FOMC까지는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잠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와 또 쏟아지는 종목들이 한참 많은데요. 한 번에 또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펀더멘털과 추세 그리고 수급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네. 오늘 펀더메탈 보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펀더메탈 쪽에서는 모처럼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좀 매수 점수 상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 PSK, 원익, QNC 이런 종목들 흐름이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은 조금 약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상승세를 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점은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PBR이 1.1배.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 구간에서 가장 이제 그 평균 PBR이 1.1배 정도는 항상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이 바로 그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지금 하락이 됐는데 여기서 더 과연 더 추가 하락할 것이냐. 물론 이제 공급망에 대한 지금 이제 공급 그 수요 쪽에 이제 이전처럼 많은 수요가 나타나지 약간 이제 약해지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세계사가 물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과거처럼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전체 반도체 업황이 확 무너지고 그런 시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정부에서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 쪽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뭐 전체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무역이라던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쪽 종목들이 환율 쪽에 이제 수혜주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만드는 이 동남아시아 쪽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환율이 급등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더 저가의 물건을 받아서 그다음 미국 쪽은 지금 어느 정도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조금 팔아도 그 훨씬 더 많은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지금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환율 수혜주로서 이쪽 OEM 관련주들, 미국을 기반으로 한 OEM 관련주들이 지금 수급 계속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봇 쪽에서는 뭐 네임보 노보티스라든가 미래컴퍼니, 노봇은 지금 삼성증권에서 지금 노봇 ETF 출시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곧 조성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 이제 그 원전이라던가 작년에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ETF가 진입하기 직전에
그 기간 쪽에서의 많은 수급이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이 불안정한 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하나의 시장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쪽에서는 뭐 그동안 좀 잘 나갔던 펫배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이 좀 시장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뚜렷한 이제 주도주가 없는 약간의 이제 혼돈의 장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들, 대하제약이나 개별 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테마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종목들 중에서 오늘 그나마 이제 신고가를 유지하는 종목군은 방산주인데 방산주도 이전보다는 많이 탄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시장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더 체크해 보면서 이후에 제가 10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반도체 그리고 방산 키워드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서 저희 본격적으로 종목들 알아보기 전에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릴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유니드입니다. 네. 가성칼륨 요새 또 부르는 게 네네.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니드가 네. 앞으로 또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 네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보면 좋을까요? 유니들은 이제 요즘 이제 가성칼륨 쪽에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이 좀 상위권에 있는 글로벌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좀 강세 흐름 띄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탄소 포집 관련주로서도 좀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인데, 다만 이제 아직 그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 점인데, 그래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주가가 이전에 이제 한번 그 환경 문제, 그러면서 이제 탄소 포집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했다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의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비료라든가 이런 갈륨 얘기들, 이런 탄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서서히 좀 회복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종목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호흡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단기 흐름은 우상향의 흐름은 나오지만 아직까지 이제 만족스러울 단기 흐름은 아직 안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드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게 네. 좋겠고요. 또 하반기에 강세를 이어질 것이라는 리포트도 나온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있습니다. SNS텍인데요. 삼성전자 또 협력사이기도 하죠. 네네. 최근에 연초부터 적극적인 투자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SNS텍은 지금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에서 조금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오늘 이 종목 좀 간단히 점검을 좀 해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삼성전자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노광 장비 쪽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는 항상 우리가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이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커다란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눌려 있는데 이 구간만 통과가 된다면 이 종목은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하나의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장기 이평선 요 구간의 돌파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됐을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만큼 SNS텍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준비해 주신 네네. 주말 동안 알차게 한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참 아이러니한 게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반도체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앞선 코너에서도 보셨듯이 기관 순매수 1위로도 또 등극이 되었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지난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였는데 이제 반도체 쪽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좀 준비한 이유는 이전에 LG 화학이라던가 이제 많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지금 그러한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FOMC나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안 좋은 그러니까 하락 구간에서 하락 장세에서 가장 이제 평균적으로 바닥이 형성됐던 구간이 PBR 1.1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저점을 형성했던 구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저점을 또 만들었던 구간도 그렇고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PBR 1.1배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좀 도움이 됐겠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이 정도면 암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물론 이제 시장이 앞으로 더 추가 급락이 나온다면 뭐 삼성전자 역시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 우리가 이 정도에서는 한번 접근해 봐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 봤고요. 점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년에 이제 전망치가 약간 이제 성장치가 올해보다는 좀 마이너스 성장 요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이고요. 물론 이제 시황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PBR이 1.1배 수준에 좀 내려왔고 PER도 지금 한 10배 미만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요렇게 이제 쌀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접근하지 언제 우리가 접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펀더메탈은 8점 정도 나오고요. 펀더메탈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수급하고 추세가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도는 아마 이제 기관에서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 수급 부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기업의 가치는 그 주가의 가치에 수렴한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수급이 안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반전의 모멘텀만 나온다면 언제든지 수급이 급반전할 수도 있다. 지금 추세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차트 보면서 한번 요 종목의 가격 전략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종목 삼성전자는 뭐 지금 이제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지난번 여기서 삼성전자가 바닥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1.1배 정도 PBR.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저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주가 수준까지 그때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그 가격 수준 정도 오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또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을 좀 찍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우리가 FOMC에서 예상치 않았던 이제 악재가 나와서 한번 하락한다 하더라도 뭐 여기서 한번 하락하더라도 이 자리를 다시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가격대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55,500원에서 56,500원. 일단 목표가는 6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5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네. 시장에서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불안한 시장 속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덴티움 두 번째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신약 개발 바이오주가 부진할 때는 실적주를 차지라는 이야기가 네. 있는데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 말고 눈에 보이는 네.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 쪽을 눈으로 돌리며 네. 최근에 덴티움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지금 덴티움은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좋습니다. 근데 중국에서의 어떤 인구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침투율이 다른 보통 이제 만불 시대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만불 시대가 됐을 때 가장 많은 가장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가장 이제 성장하는
시점이 이제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이었을 때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거기 들어왔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이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라던가 덴티움에 대해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정부가 BPS 대량 구매를 해서 이제 가격을 좀 싸게 구매해서 임플란트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악재로 좀 작용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임플란트에 대해서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임플란트가 마진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많이 팔리는 양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10 점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은 이제 펀더멘탈은 뭐 사실 9점이나 뭐 이렇게 10점 줘도 그 나쁘지 않는 종목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자기 자본이익률이 한 28%. 그다음에 올해 EPS 성장률이 이제 72%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의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펀더멘탈 점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은 지금 한 10배 정도, 올해 예상 PER이 10배 정도 전후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기간이 한 달 동안 한 28만 주 정도 순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도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나가기 직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번 여기서 한번 이제 고점이 나왔었는데 아마 이때가 이제 VBP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회복하는 흐름인데,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실적이 괜찮으니까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번 타이밍에서 안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시점이 조금 미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 분위기는 이제 돌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은 이제 96,500원에서 97,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04,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색장에서도 또 꽃 피우고 있는 덴티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호근의 10이었습니다.